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김동균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정치 시즌 아니에요, 그죠?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오늘이 24일인가요? 24일이니까 뭐 한 미국 대선도 한 10일 정도 남았네요, 그죠? 11월 6일이니까 지금 이제 그 트럼프하고 이제 이 바이든하고 지금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어요. 초반전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뒤지고 있었는데 많이 따라잡았죠. 오차 범위 내에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정시도 그랬습니다. 미국 정시도 이제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가면서 미국 정시도 굉장히 이제 혼조 양상, 그 미국 대선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그죠?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경기 부양책이죠. 이제 미 행정부하고 미 행정부하고 그다음 민주당하고 경기 부양책 약 한 2조 달러죠. 자,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2조 달러 뭐 환율이 뭐 한 대충 한 1,200원 잡고 1,200원 안 됩니다만은 잡으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조 2,30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2,300조인데 요게 이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타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요 불확실성, 그다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과연 누가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 바이든이 될 거냐? 그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미국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특히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미 대선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미 정시도 이제 간망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미국 정시 보시면 굉장히 혼조 양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끝난 그 미국 정시 보면 다우는 소폭 내렸죠. 한 0.1 다우는 한 0.1 정도 내렸고 나스닥은 약 한 0.3%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자, 우리나라 정시도 이에 따라서 좀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내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을 이제 보시면 알아요. 국내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굉장히 지금 원화 강세다. 원화 강세. 당분간 원화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됨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IT 대장주라는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보면 뭐 강보합권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반면에 보시면은 이제 철강이나 이제 은행업종, 그러니까 금융업종, 은행, 보험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은행이라든지 보험업종, 이런 쪽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방어를 하고 있다. 약간 어떤 크게 빠지지 않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60포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2,300은 깨지기는 힘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2,300 한 50에서 한 당분간 2,400 정도 박스권 등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외부 요인을 좀 많이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5G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섹터, 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쪽이 많이 올랐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는 뭐 웬만한 종목도 뭐 한 3배에서 5배
우리 잘 알다시피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꿈의 주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바닥권에서 뭐 굳이 따진다면 1년 가격 전 약 그때가 한 5,000대 정도였죠. 5천 대비해서 한 20만 정도 올랐으니까 뭐 40배죠. 4,000%. 야,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5G라든지 2차전지, 수소차, 바이오, 제약, 그린 뉴딜 이런 쪽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 있고 올랐었고 특히 이제 이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있는 이 바이오 제약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펀드에 투자했고 손실 난 기업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특히 바이오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적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지 않지만 사실 뭐 바이오의 실적이 딱 좋은 종목 우리가 대형주 중에서 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삼바, 셀트리온, 삼총사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또 보면 거의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쪽에 이제 거품이 좀 빠지면서 코스닥은 당분간 조금 이제 하락 기조가 조금 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5G가 좀 상당히 크게 지금 내려가고 있고 2차 전지, 뭐 수소차, 뭐 그린유도 이런 것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뭐 한 30, 뭐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20 내지 한 30%, 20 내지 한 30% 정도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을 우리가 좀 들 수가 있겠죠. 제가 정치 이 테마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는 종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대선 불확실성 과정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연 뭐 트럼프하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바이든하고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 바이든 격차가 매우 지금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코로나19 재확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지금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지금 재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라고 그러죠.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한 이틀 동안 보시면은 최근 이틀 동안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세 자리 숫자에서 지금 두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숫자.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자, 이런 점 때문에 역시 또 정치 테마주를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 세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로 3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대선 관련 정치적인 뉴스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제 국감장에서 이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이 이제 출현하고 있다. 새로운 종목. 자, 국정감사기관의 집중 조명.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이제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을 이제 받으면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제 핫 이슈가 나오는데 가장 이제 큰 쟁점은 뭔가 하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마지막에 이래 보시면은 이제 국감장에서 이제 모 정치인이 이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퇴임 후에 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여쭤봤죠. 여쭤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뭐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 봉사를 할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봉사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뭐 봉사라는 게
꼭 정치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검찰총장들이 대개 이제 퇴임 이후에 뭐 무료 변론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하나의 또 봉사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이제 검찰총장들이 퇴임 이후에 그런 일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야 정치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습니다. 포커스, FOCUS, 포커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역시 이제 이 정치 테마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어제죠 금요일 날 보시면은 윤석열 관련주 좀 이따 이제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윤석열 관련주가 좀 상당히 좀 강세했죠. 이거 뭐 윤석열 관련주라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만든 언론이나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대개 보면 이제 금요일 날 보시면은 이제 뭐 서연탄 메탈이라든지 서연탄 메탈 이게 이제 또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뭐 서연이라든지 대표적인 종목이죠. 서연, 뭐 덕성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강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뭐 서연탑 메탈, 서연탑 메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랄까요? 새로운 대장주로 좀 부각이 된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윤석열 테마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건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달려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적지 않겠냐. 본인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본인 이제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뭐 우리가 그저께 이제 국감에서는 좀 뉘앙스가 약간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치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오히려 저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끌고 가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상당히 좀 힘든 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관심 가져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자, 가장 오르지 못한 섹터는 낙폭 가대주. 가장 오르지 못하는 섹터는 낙폭 가대주하고 정부 신정책주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개 섹터. 5개 섹터가 뭐였죠? 5G, 5G. 그다음에 수소차, 그린 뉴딜,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주가의 가장 큰 악재는 뭐예요? 주식 가장 큰 악재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의 가장 큰 악재는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뭐 성장성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면 가장 큰 악재예요. 그 다음에 주식은 가장 큰 호재는 뭡니까? 가장 큰 호재는 뭘까요? 자, 가장 많이 떨어졌다.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게 왜냐? 자, 한번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예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지난 3월달 보세요. 주가가 폭락하니까 폭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아주 우리가 1997년도 IMF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그게 한 3년 전의 일인데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큰 호재 아닙니까? 그만큼 큰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또 폭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걸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주식의 가장 큰 호재는 뭡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오르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못 오르는 섹터가 뭐냐? 낙폭 가대주, 정부 신정책주. 제가 정부 신정책주라고 해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정치 테마주예요. 네,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를 제가 정부 신정책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급이 지난주부터 정부 신정책주로 쏠리고 있다는 점. 쏠리고 있다.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좀 많이 정부 정책주,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이미 좀 많이 올라서 기간 조정을 받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아직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주 중에서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다음에 혹은 또 새로운 종목이죠. 새로운 종목으로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삼부 토건 이런 게 있죠. 삼부 토건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낙연 테마입니다. 이낙연 테마.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제 오해를 살까 봐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저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혹은 어떤 후보 혹은 어떤 인물을 절대 지지하지 않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삼부토건이 이제 그 전자공시에 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낙연 당대표 동생 이계연 씨가 삼부토건에 이제 사내 이사로 취임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 삼부토건에 그러면은 이 삼부토건하고 이제 삼부토건은 이제 주가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 삼부토건을 근데 주가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진짜 500%를 이미 올랐습니다. 500% 오른 상태에 이제 그런 공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종목 들어갈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바닥권에서 벌써 이미 500%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가격권이고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삼부토건 말고 또 한 종목이 이제 새로운 종목 이낙연 테마 중에서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휴림로봇이라고 휴림로봇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 상한가 진입을 했어요. 휴림로봇. 왜 휴림로봇이 상한가 들어갔을까요? 실적을 보면 사실은 실제는 안 좋습니다. 제가 추천할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리에서 추천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자, 휴림로봇 이번에 실적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삼부토건 대주주가 바로 휴림로봇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삼부토건 지분이 약 한 10% 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 그것이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 이제 상한가 이건 이제 완전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건 뭔가 하면 240 장기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241선 위에 있고 단기 평선이 중단기 평선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역배열 종목이죠. 역배열 종목이 241선 치고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바닥권 이제 서서히 이제 탈출하는 종목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휴림로봇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낙연 테마가 이거밖에 없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새로운 종목으로 부각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서원이라든지 뭐 범양 건영도 있고요. 뭐 JMT도 있고 뭐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많은데 그런 종목은 쉽게 말씀드려서 일정 부분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뭡니까? 기간 조정을 몇 개월 동안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런 종목들도 기간 조정 이후에는 급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냐. 그럼 그게 언제 나올 거냐. 저는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연말 아니에요. 11월, 12월, 1, 2, 3. 내년 3월 달에 이벤트 있죠. 이낙연 당대표. 만약 이낙연 당대표가 3월 9일 날 당대표를 그만둔다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제가 봐서는 내년 1월 달, 2월 달은 상당히 이낙연 테마가 핫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인맥주하고 이제 정책주로 이제 나눕니다. 인맥주하고 정책주로 나누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인맥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당 테마가 있고 이제 여당 테마가 우리가 주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게 뭡니까? 이낙연 테마, 그다음에 이재명 테마.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 그다음에 신문 그거 다 들어가면 다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편집한 것뿐입니다. 자, 여당 테마. 그다음에 야당 테마는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야당 테마는 상당히 많죠. 자, 야당 테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윤석열 테마. 그다음에 뭐 오세훈 테마. 또 누구 있을까요? 원희룡 테마. 그다음에 안철수 테마. 그다음에 홍준표 테마. 그죠?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테마하고 우리가 야당 테마 이런 걸 볼 때는 인맥주를 볼 때는 지지율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지지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테마 같은 경우는 양강 구도가 딱 형성이 딱 돼가 있어요. 이재명 대 이낙연, 이낙연 대 뭐 이재명 이런 식으로 양강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이낙연 테마는 2018년 10월 달부터 특히 이제 뭡니까? 어떤 종목이죠? 난선 알루미늄. 그죠? 난선 알루미늄. 뭐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2019년도에는 또 서원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나왔고 범양근력 뭐 이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당 테마도 좀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대개 인맥주하고 대장주는 우리가 과거의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인맥주 대장주들은 한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올라오더라. 이건 데이터를 봐서 그렇다는 과거의 데이터. 좀 이따 제 차트를 다 보여드릴게요.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지라든지 등등 기타 인맥주 대장주 10배에서 15배 상승하더라. 그다음 이제 정책주가 있습니다. 이 정책주라는 게 뭔가 하면 차기 대선 후보가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인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기 대선 후보. 그래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보면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현 시대에 막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젊은이들이나 우리 노년층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그죠? 일자리부터 딱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저출산, 도심 재생, 해저 터널,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또 뒷부분에서 정책주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윤석열 테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테마가 국감에서 핫 이슈가 되면서 핫 이슈라는 뭡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 국감에서 완전히 자기 소신 있는 발언 이렇게 어떤 많이들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거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음으로써 이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윤석열 테마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지지율을 보시면은 여론조사마다 다 틀려요. 어떨 때는 윤석열이 9% 나왔다가 어떨 때는 3% 나왔다가 안철수가 9% 나왔다가 제가 뒤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철수 9% 나왔다가 3% 나왔다가 이게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해요. 그래서 특히 야당 테마 같은 경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지금 대선 후보가 딱히 이분이 차기 대선 후보다 이렇게 솔직하게 찍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분이 차기 대선 윤석열 오세훈 저도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이런 테마가 갈 수밖에 없냐? 바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율도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 테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윤석열, 오세훈, 유승민.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다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요건 이제 윤석열 테마인데, 윤석열 테마 이제 세연탄 메탈, 서원, 덕성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래량은 뭐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8월달. 8월달 이제 240일선, 역배열 상태에서 240일선은 자,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단기 이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이 나오는데 계속 거래량이 보시면 죽지 않고 거래 중간중간에 계속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죠. 한 3개월 정도 됩니까? 3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움직였다. 예, 일정 범위 내에서.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뭐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가 하면 박스권을 움직인다는 거는 세력들이 에너지를 압축. 에너지를 왜 압축합니까? 이거 용수철의 원리예요. 이거 용수철을 꽉꽉 누르는 거예요. 용수철을 딱 누르잖아요. 용수철 놓으면 어떻게 하면 딱 튕겨져 올라가잖아요. 지금 용수철을 딱 눌러 놓은 거예요, 계속.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금요일 날 그죠? 자, 금요일 날 이제 막 뉴스 보니까 온통 윤석열 이야기예요. 윤석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요일 날 뭡니까? 그것이 이제 금요일 날이죠. 그것이 이제 호재가 돼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 관심권에서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하니까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이렇게 짱대 양봉 상한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개입도가 높다. 개입도 높다. 세력의 개입도가 높다. 주가에 대한 세력의 개입도가 높다. 세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나쁘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 세력이라 그러니까 뭐 작전 세력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세력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애국인, 애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큰 손도 있고, 그죠? 뭐 물론 이제 개인도 될 수도 있겠지만, 대개 이제 주가를 사는 순서를 보면 애국인들이 가장 빠릅니다. 애국인.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이제 큰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들은 맨 나중에 입상합니다. 우리가 대개 개인들은 주가에 실패하는 경우가 뭡니까? 가장 늦게 들어가죠. 고점에 사는 게 바로 개인이에요. 정보 부재입니다. 정보 부재. 외국인들 기관들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합니까? 빠르잖아요. 개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요즘 뭐 동학개미 하지만 사실 동학개미가 세력을 외국인들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언론에서 자꾸 이제 동학개미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동학개미가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가 지난 4월, 5월, 6월달, 7월달 제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나는 저건 아니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일반 개인이 주가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라는 건 우리가 세력이라는 거는 뭐죠? 주가를 일정한 힘으로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세력이 될 수 있는데 개인은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세력이 된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주식 시장에서는 어차피 1%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에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돈 누가 많습니까? 외국인이 많습니까? 기관이 많습니까? 개인이 많습니까? 외국인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스톱 칠 줄 아시죠? 고스톱. 대단 죄송합니다. 이 방송에서 고스톱 이야기 대단 죄송한데요. 고스톱도 마찬가지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그리고 체력이 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원리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 기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개인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스엔타 메탈. 자, 스엔타 메탈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요 박스권 요 상단 부분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난 정치를 하리라고 난 생각지도 않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정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할 분이 아니라 이분의 성품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좀 상당히 위험하고 단기적으로는 뭐 입성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이죠. 서현은 이미 보세요. 이미 서현은 언제 움직이는가? 3월 달에 보세요. 3월 달에 이 한 7, 800, 한 2,000쯤 됐나요? 바닥권이 한 1,505원 정도 됐는데, 지난 3월 달에. 1,505원이면, 이거 보세요. 13,800원까지 갔습니다. 이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도대체? 10배도 안 돼도 한 8배 정도는 올랐지 않습니까? 8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간 조정. 서현. 그러면 서현이 여기서 끝났느냐?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탄력도는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탄력도는
오히려 서연탄 메탄 이게 좀 상당히 앞으로 이제 탄력도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은 이제 특성도 이제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 주식에 이제 오르는 이 보시면은 이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요 개인들이 수익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잖아요. 한번 오르고 나서 기간 조정이 보통 한 달씩 한 번 오르고 한 달, 한 번 오르고 한 달, 한 번 오르고 한 달, 두 달, 한 번 오르고 한 3개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죠. 이건 뭐 추세대로 물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지금 하락 추세를 살짝 벗어나는 모습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자 윤석열 테마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봐라 이러면은 저는 서연탄 메탈을 보겠습니다. 서연탄 메탈. 서연탄 메탈. 좀 신선한 감이 들지 않습니까? 서연탄 메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부토건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삼부토건. 자, 이낙연 테마. 이낙연 테마 중에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이제 별이 이제 삼부토건하고 제가 뭐라 그랬죠? 휴림로봇이라고 그랬죠? 휴림로봇입니다. 자, 삼부토건하고 휴림로봇인데 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공시가 나왔습니까? 이낙연 동생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 사회이사. 야, 그럼 뭐가 있지 않을까 이거? 뭐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계현 씨가 아니 이낙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급의 자유가 있는데 지급 자유를 어떻게 만나요? 지급 선택의 자유는 본인 개인한테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를 이낙연 테마로 엮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주라는 거예요. 이낙연 동생이 여기 사회이사로 취임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근데 바닥권에서 보세요. 이게 이미 보세요. 바닥권이 얼마? 이게 700원이에요? 700원. 700원에서 3,000원 갔습니다. 3,000원이면 몇 배예요? 57에 35. 600원입니까? 700원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한 600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600원에서 5배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500%. 이걸 더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거는 보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이제 RSI도 한번 보세요. RSI도 보시면은 가열권이죠. 가열권에서 사면은 백진백패 이거 보세요. 가열에서 샀다. 그러니까 바로 조정이죠. 바로 물려버리죠. 가열에서 샀다. 바로 물려버리죠. 그죠? 물리죠. 그래서 지금도 가열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모를까. 이거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자, 그다음에 휴림로봇입니다. 이건 뭐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휴림로봇은 뭐라 그랬죠? 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 지분? 자, 삼부토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몇 퍼센트?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한 10% 정도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 10%. 자, 보세요. 역비엘에서 240에서 바로 돌파를 해버렸죠. 이 종목의 단점이 뭔가 하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실적만 좋으면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전주죠. 근데 동전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살님도 동전주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전주에서 고점이 7,9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900원짜리가 7,9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10배 오른 거예요. 남살님도 한 8배, 9배. 이것도 동전주예요. 근데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실적이 안 좋은 게 좀 단점인 게 한데 이거는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또 당분간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또 한번 단기적으로 또 한번 이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모습.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어떤 또 기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선 파워텍이 이제 뭔가 하면 이거는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인맥주가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오르더라.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거 없이 정치 테마주 대장주가 10배에서 15배 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정치 테마주 많이 오르는 거는 10배, 15배 아니고 정말 20배에서 30배도 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옵니다. 왜?
풍부한 증시에는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50조가 넘지 않습니까? 신용장부도 엄청나게 높죠. 신용장부가 높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신용장부가 높다는 것은 주가가 오를 때 굉장히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10배, 15배가 아니라 이번 정치 테마 20배, 30배도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보성파워 때 이게 우리가 반기문 테마라고 언론에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반기문 테마로 나와 있더라고. 이거 바닥권을 보세요. 1,100원대에서 얼마 갔으면 14,415원, 14,000대죠. 자,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한 14배에서 한 15배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도 마찬가지죠. 보성파워텍이 뭐죠? 보성파워텍 반기문, 예. 삼부토건이라든지 휴림로봇이라든지 서원 삼부토건이라든지 휴림로봇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바로 이낙연 동생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에 삼부토건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차라리 휴림로봇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또 생각 또 해볼 수는 있어요. 자, 인맥주는 제가 봤을 때는 혈연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보성파워텍 보세요. 그렇게 오르는 거, 한 15배 오르는 거 보셨잖아요, 금방. 그러면은, 자, 휴림로봇이나, 뭐, 삼부토건이나, 뭐, 이런 것들, 휴림로봇이나, 삼부토건, 뭐, 10배에서 15배 갔거든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지도 마찬가지죠. 이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죠. 박지만 회장, 이제 지금 회장이죠. 이것도 보세요, 옛날에. 얼마 올랐는지. 이게 얼마짜리예요? 뭐, 바닥권이 뭐 한 2만 원이라 잡고요. 이거 8만 원 잡으면 이것도 한 4배 정도 올랐네. 이거는 4배. 4배 정도 올랐고, 완전 뭐 바닥권에서 잡으면은 뭐 8배나 뭐 한 정도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공룡은 이거는 그야말로 정책주예요. 자, 정책주. 이게 정책주인데, 과거의 정책주. 이게 4대강, 테마죠. 4대강 테마. 4대강 테마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붐을 일으켰죠. 완전 바닥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거 80배 오른 거예요, 이거. 25,500원까지 가요.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80배. 제가 80배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와닿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80배라는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 충분히 1,000원대, 여기가 1,000원대입니다. 1,000원대는 충분히 살 수가 있었어요. 눌릴 때.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지 않습니까?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1,000원에서 샀다 하더라도 약 25,000원, 25배 정도 상승률이에요. 25. 대개 인맥주보다는 정책주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도 보세요. 자, 특수건설도 만만치 않죠. 특수건설도 여기가 바닥권이지 뭐 대충 뭐 얼마인지 제가 잘 보지는 않는데 특수건설도 뭐 제가 봤을 때 한 1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한 15배 정도 상승을 보였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자, 삼천리 자전거, 녹색 테마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삼천리 자전거. 요즘도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대. 킥보드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한번 보세요. 삼천리 자전거. 자, 삼천리 자전거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한 제가 볼 때 요 가격대가 뭐 정확하게 제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5,000원? 5,000원이면 6, 5, 30. 이것도 한 6배 정도? 6배 정도 올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제출산 관련주들. 그때 당시에 제출산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에 뭐 보령매대항선이 지금 뭐 거래 정지되고 거래 정지 중입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보령매대항선 이런 쪽들이 이 정책주들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죠. 아가방 컴퍼니도 한번 보세요. 바닥권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에 보시면은 2,000원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약 한 10배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는 점.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제가 속도를 굉장히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정부 신정책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맥주는 뭘 인맥주라 그러냐? 자, 혈연, 학연, 자연이 아니고 최소화입니다. 이거 제가 아이고 국어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지연입니다. 지연. 그죠? 혈연, 학연, 자연, 지인, 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인. 혈연이라는 거는 가족 관계죠. 가족 관계 구성원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남사님도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사망제 그룹이라는 게 뭐 남선 알루미늄부터 해서 사망기업 뭐 등등 여러 뭐 TK케미칼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계연 씨가 어디에 근무를 했었는가만 사망기업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선 알루미늄도 뭡니까? 사망그룹의 자회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남선 알루미늄이 대장주로 돼서 바닥권에서 몇 배 올랐다? 약 한 8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혈연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연, 그 다음에 지인이라든지 지연관계, 뭐 이런 거 등으로 얽혀져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같은 뭐 동향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신정책주, 신정책주. 차기 대선 후보가 가지고 나올 만한 정책주, 차기 대선 후보 공약.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자리부터 쫙 해서 저출산 해가지고 약 한 5개 정도의 어떤 예상 테마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산알루미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게 몇 퍼센트 올랐나? 이게 보세요. 고점 7,980원이에요. 이게 1,000원짜리가요. 이게 동전주였어요. 동전주 뭐 900원, 800원 있던 것이 7,900원, 한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은 급락했죠. 왜 급락했을까요? 여기 왜 급락했을까요? 야, 이계현 씨가 원래 이제 사망기업의 대표로 있었는데 있었거든요. 대표로 있을 당시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올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어요. 급락을 해버렸어요. 급락을 했는데 이때죠. 이때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때 왜 급락을 했을까요? 아니 이계현 씨가 사망기업 대표를 그만뒀대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해서 다시 이제 여기에 급등을 했는데 여기 왜 급등했냐면 그만둔 줄 알았는데 그만둔 게 아니고 고문으로 또 재직 중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말씀드렸죠. 이제 3부통으로 이계현 씨가 이제 3부통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기 이제 여하고 연관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인맥주에서 완전히 탈락할 것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직도 시총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이게 지금 바닥에서 아직도 여전히 400% 올라가 있어요. 4배. 지금 시총이 4천 한 800억대쯤 될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빠지면은 다시 올라올 거라면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다. 이거. 우리가 한 번 인간관계를 맺어졌는데 한 번 인간관계 맺었는데 안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안 만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인맥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대장주는 영원한 대장주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다시 재차 이거는 부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이 서원이죠. 자, 서원 이건 좀 제가 잘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 1,000원대에서 약 한 450% 올랐습니다. 보통 바닥권에서 한 300 내지 한 400% 정도 오르고 나면 기간 조정 상당히 그치게 있고 지금 기간 조정 구간이에요. 이거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 예전에 이거는 시총에 제가 알기로는 1,500억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총 부분에 보시면 시총으로 보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남선 알루미늄이 7,980원 고점까지 갔을 때 당시 시가총액 얼마인가 하면 1조까지는 안 됐습니다. 약 8,700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압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범양은도 마찬가지죠.
범량근임도 우리가 바닥근에서 따지면 1,500에서 자, 약 8,000원 잡고 자, 65, 30 6배 안 되고 한 5배. 그러니까 이것도 한 4, 5배. 이것도 한 400, 한 5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기간 조정. 이거 끝이 아니잖아요. 시가총액도 역시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1,500 안팎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간 조정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 거, 인맥주의 대장주라는 거 보통 시총이 한 1조 정도 가더라고요. 옛날에 보성 파워텍도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면 1,500이면 아직 6배의 상승 여력이 나왔다. 그럼 지금 얼마예요? 5,250 곱하기 6 곱하기 5,250 곱하기 6 하면은 얼마입니까? 예, 3만 원. 야, 3만 원 갈 것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이텍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재명 테마. 이재명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이거 5,890원에서 따지면 무진장 오른 거예요. 이거 47,950원. 야, 대충 따져봐도 뭐 10배. 10배는 안 돼도 8배. 8540. 8860원. 8배는 올랐네. 그러니까 이게 조정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저는 이재명 테마도 조금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기 대선 주자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 나온다 하더라도 좀 희박하지 않을까.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 왜? 사실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친문은 아니다는 얘기죠. 친문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현 당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5분 남았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 마찬가지죠. 대신정보통신 이건 이제 야당 테마인데 유승민 테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만든 거예요. 찾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자,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 자, 1단계 상승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새우글로벌, 자, 홍준표 테마라고 좀 마찬가지죠. 240원 뚫고 나면 정비할 상태에서 뭡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양산업. 진양산업은 오세훈 테마라고 그러죠. 오세훈 테마, 진양산업, 뭐 진양하우, 진양폴리가 있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눌목이죠. 눌목. 이건 뭐 별 부담이 없네요. 별 부담이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은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건 뭐 몇 배가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것도 차선 바닥권에서 한 5배 정도는 3배에서 5배 정도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 써니전자는 역시 이제 안철수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죠. 안철수 테마.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언론과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역시 사람들 관심권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게 거래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금 눌리고 있죠. 그래서 몇 점 어느 정도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 단기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RSI 보시면 아시죠? 가열권에서 지금 RSI 47이죠. 47이면은 이제 가열권은 지나갔다. 지나갔고 이제 50 이하는 가매도권은 조금 이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30인데 47 정도면 뭐 크게 이제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예상 정책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상 정책주, 자, 일자리 관련주, 자, 저출산 관련주, 신고한 관련주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수도 행정 신도라고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행정 신도가 아니고 행정 도시 이전 관련주입니다. 세종시 테마라고 그래요, 이거. 세종시 테마. 그다음에 도심 재생, 도시 지하, 그다음에 해저터널. 요즘 뭐 경부선 지하 얘기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경부 고속도로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정치권에서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 뭐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뭐 이런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경협지도 있는데, 남북경협지는 트럼프가 재선 성공한 시에 성립이 됩니다. 이거 바이든이 만약에
예, 대통령이 된다면 조금 남북 경협주는 좀 힘들 거예요. 트럼프가 재선 성공한 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난티라든지 DITI 이런 것들이 있고 잠시 뒤로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자리 관련주. 자, 여야 차기 대선 후보 공략 가능성 1호 창투사 종목들. 창투사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TS 인베스트먼트라든지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여러분들 창투사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창투사 종목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창투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국회 4개 특위 비상경제 여당 국회 4개 특위에서 특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낙연 당대표도 여기 아마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뭐 삼성출판사 등이 있고, 그다음에 신공항 관련주,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관련 측면에서 보면 영화금속, 동방성기, 영호 이거는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가덕도 신공항 아시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연말에 지금 뭐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연말에도 아마 결론 못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시장 더 나아가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차기 대선을 뽑는 대선 구간까지 끌고 갈 가능성, 끌고 가면서 신공항 관련주도 하나의 어떤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이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한국경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국경제 TV에서 제가 아침 8시 30분부터 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해서 8시 30분까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번에 5G, 뭐 제약바이오 이런 거 가지고 큰 수익을 못 보신 분들, 또 큰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더 큰 수익을 내시려는 분들은 월요일 날 많이 참석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김병현 대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